이거는 이제 됐으니까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닝 베이스 컨트롤 수업에 오신 걸 일단은 환영하고요. 이번 수업의 목표는, 일단 오늘의 수업의 목표는 왜 러닝 베이스드 컨트롤을 하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 러닝 베이스드 컨트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강화학습이에요. 그래서 레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살짝 다뤄볼 예정이고, 지금 RL의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알아볼 생각입니다. 어, 일단 로봇으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로봇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죠? 다들 로봇 하시나요? 로봇이 아니다. 로봇이랑 플랫폼이 다르다. 왜 수업 들으시죠? 나중에 제 분야에 어떤 분야이신데? 저는 위성항법 신호 관련 항법인데 강화학습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어, 나중에 어,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네. 차, 네, 자율주행? 자율주행이신 거죠? 네네. 자율주행은 로봇으로 볼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야 있으신가요? 그럼 대부분이 시뮬레이션이요? 어떤 시뮬레이션 하시죠? 전체 굉장히 전쟁이요? 이것도 신박한데, 전쟁 시뮬레이션도 강화학습으로 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봤지만, 네. 네. 또 있나요? 어쨌든 인하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강화학습에 대해서 막 깊은 수업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해외에서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몇 최근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데, 저도 강화학습을 수업을 제가 혼자서 배울 때, 다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수업을 일단 만든 거긴 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하는 사람이니까 로봇을 위주로 설명하긴 할 텐데, 그 이론은 다 강학습이라서 많이 다른 분야에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으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어쨌든 피지컬 월드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피지컬 월드에서 시퀀셜한 디시전,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인 행동들의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AI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냐?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받고 그 정보에 입각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AI로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프레임워크가 RL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RL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미테이션 러닝은 사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도학습이긴 한데, 그 외를 그 외에는 모두 다 오프라인, 온라인 RL, 모델 프리, 모델 베이스드 RL, 뭐 멀티태스크 메타 RL,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RL의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배워볼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든 어떤 생명체든 똑똑한 시스템이든 센서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로서 뭐 데이터를 취득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AI 모델이라는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실제로 액션이 진행이 되는데, 로봇이 일반적인 AI와 조금 다른 게 얘는 피지컬한 시스템과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세상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챗GPT나 비전을 AI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시스템 안에서, 시뮬레이션 안에서 뭔가 세상을 바꾸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경향이 있고, 로봇은 네, 뭔가 계속 인터랙트 하면서 바뀌어가는 상황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로봇 컨트롤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사실, are you international student? 예, Can you speak in Korean? 네. stand going. So Korean, so is it okay to speak in Korean in lecture? I will try to. Okay, sure. Yeah, then you can. Oh, anyway, I'm gonna upload it on YouTube, so maybe you can just turn on the subtitle and you can check the, yeah, English version of the presentation. 한글로 하는 게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글로 하겠습니다. 저도 영어로 하는 게 불편하고 이 서로 이해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Did you enroll the class actually? Yeah, today. Today. Okay, okay, I got it. 네, 네. 한글로 하십시다. 한글로 하시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은 이러한 다양한 플랫폼에 상관없이 제어를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론 컨트롤이 될 수도 있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될 수도 있고,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나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굉장히 멋있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얘네들이
제 눈에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걸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날아다니는 새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물고기나 이런 스네이크 로봇 하는 분도 많고 이런 스네이크 로봇은 싱가포르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있고요. 일본에서 이런 장난감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네, 농구 슛을 만드는 로봇이고요. 저도 이런 것을 나중에 해보고 싶어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테니스 로봇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고 요즘은 레그드 로봇에다가 바퀴도 달아가지고 다양한 제어를 하는데 좀 밸런스를 잘 맞추고 알아서 서고 움직이면은 훨씬 더 기동성이 높아지잖아요. 당연히 바퀴를 달았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물체도 집어 나르고 하는 역동적인 모션에 관심이 많고 이것을 어떻게 알고리즘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제어들이 꼭 러닝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모델 베이스드 된 클래시컬한 제어를 쓸 수도 있는데 그거들을 잘 병합하는 식으로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AI니까 AI를 어떻게 잘 병합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잘 모른다. 공부를 안 해봤다. 있나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수업이 될 거예요. 하지만 뭐 잘 버텨보시길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하게 AI를 설명을 드리자면 AI에서 우리가 모두 지금 쓰고 있는 게 결국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인공신경망이라고 불리는 이 뉴럴 네트워크인데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한 줄로 유니버셜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예요. 어떠한 펑션을 기능하는 것을 네트워크로 모사를 하는 건데 이게 유니버셜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이상한 함수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펑션이라는 건 결국 인풋을 받고 그것을 아웃풋으로 내는 건데 어떠한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이게 저해상도 이미지다. 저해상도 이미지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펑션을 만들었더니 고해상도 이미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우리가 인풋을 받았을 때 뭐 차에서 찍은 사진 이미지를 받았을 때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몇 도를 돌려야 되는지 컨트롤해야 되는 아웃풋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형태의 함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형태의 함수를 인풋가 들어오면 아웃풋이 되는 뭐 주식 예측이라고 하면 과거 히스토리의 주식을 인풋으로 넣었더니 미래의 주식 값을 예측한다도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전쟁이라고 하면은 인풋이 뭐죠? 한국, 중국, 일본을 넣었더니 전쟁 위너가 누구인지 나오는 것도 뭐 펑션 어프록시메이터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하는 것은 결국 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잘 모사해주는 펑션을 만드는 이것을 잘 학습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펑션을 잘 모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 데이터이고요. 요즘의 대세는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챗GPT 쓰실 거잖아요. 챗GPT의 기본이 네, GPT-4의 모델을 보면은 지금 트레이닝 사이즈가 어, 이 라이브러리를 기준으로 하나의 책이 100개의 책이 이 쉘프에 있고 투 쉘프가 한 1m에 있다고 했을 때 이 선반이 이렇게 1m에 두 개의 선반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650km만큼 라이브러리를 엄청나게 큰 책 양을 넣어놔서 그 단어들을 다 학습을 한 게 GPT-4라고 합니다. 컴퓨터 사이즈도 그렇고 뭐 모델 사이즈도 그렇고 파라미터의 수나 뭐 계산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인공신경망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뉴런이 몇 개의 뉴런이냐? 1.8 이게 뭘까요? 테라? 트릴리언? 파라미터가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 이 학습하는데 6,300만 달러니까 6억, 60억, 600억이 들은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과 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학습을 하니까 작동이 잘 된다. 결국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학습이 잘 된다를 기반으로 이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설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로봇의 시스템으로 오면은 그 데이터를 이만큼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이미지와 수많은 글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데이터를 학습을 하기가 쉬웠는데 로봇은 일단 그런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 이게 테슬라에서 하는 건데 사람이 휴머노이드처럼 이렇게
휴머노이드 데이터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VR 기계를 쓰고 센서들을 달아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휴머노이드를 움직이겠다 해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거예요. 사람 공장이죠. 사람 공장으로 로봇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뭐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든 하는 식으로 테슬라 봇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미테이션 러닝의 한계점은 그 엑스퍼트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테이션 러닝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데이터셋을 그대로 따라하게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나은 성능을 얻어낼 수 없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간 강화학습은 조금 더 인터랙션을 하면서 스스로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고가 가장 대표적인 강화학습의 예시인데 이세돌도 이기고 세계 1위도 이기고 했었던 알파고는 어쨌든 그 전에 없었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익스퍼트를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퍼트 데이터셋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알고리즘과 다른 AI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 그냥 이미테이션 러닝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서 레이블드 데이터를 따라하기 위해서 뭔가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게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면 RL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리월드가 있습니다. 얘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 그 약간 인다이렉트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기반으로 뭔가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 시스템이 RL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슈퍼바이즈 러닝은 이게 IID 데이터가 뭐죠? Independent and Identical Data Distribution인가요? 네, Distribution of Data?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보통적으로 우리가 러닝을 할 때 학습된 데이터와 비슷하게 학습된 데이터와 실제 테스트 데이터가 비슷하게 조건을 내줘야 학습된 모델이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IID 어스미션을 하게 되는데 RL의 경우에는 항상 새로운 환경을 반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IID 어쌔션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 RL의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RL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RL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다 있나요? 그 AI도 어쨌든 못 들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AI에서도 사실 보통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뭐 이런 쪽만 배우기 때문에 RL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있나요? 꽤 많군요. 그런 분들도 조금 힘드실 텐데 이번 수업을 따라오시기가. 하지만 RL 수업을 하긴 할 거고요. 근데 보통 RL 수업을 뭐 한 중간고사 정도까지 반 학기나 한 학기 정도로 기초적인 RL을 공부를 하는데 그게 보통 학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을 저는 한 시간 만에 할 거예요. 그래서 RL에 대해서 뭔가 네, 기초적인 그것을 당연히 배우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딥 RL로 넘어갈 거라서 그 조금 버거우시더라도 혼자서 공부를 관심 있으시다면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RL에 대해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사실 RL이라는 말조차는 되게 교육학적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레인포스먼트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뭔가 강아지나 사람이나 이렇게 교육을 할 때 피드백을 주잖아요. 강아지한테 뭔가 강아지 배변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간식을 주고 너 여기에다가 잘 배변을 해. 못했으면은 페널티를 주고 약간 혼내거나 벌새우거나 약간 외롭게 하거나 살짝의 그런 페널티를 주고 배변 패드에다가 잘 배변을 했으면은 뭐 간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행동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레인포스먼트라는 교육학 방식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걷기나 뛰기나 뭐 말하는 걸 할 때 애기들한테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은 여러분 박사들이니까 석사 박사니까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이 논문 잘 썼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여러분들 논문을 더 잘 쓰고 이게 레인포스먼트의 과정이거든요. 결국 칭찬과 기쁨이 뭔가 조금 더 우리가 받으면 그 긍정적인 리워드를 더 맥시마이즈 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반대로 뭔가 퍼니시먼트와 페인을 주면은 그것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식으로 행동이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어떤 생명체든 어떤 기본적인 지능체들은 당연히 그 리워드에 따라서 바뀌는 액션이 생기고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도식화한 게 RL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점점점 연습을 하면서 뭔가 인텔리전스, 지능을 높이는 게 RL이라서 다양한 프레임워크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RL의 서브 필드들을 보면은 뭐다가 있는데 How does Robert learn to represent what is good or bad for the task? 그러니까 막 인버스 RL은 기본적으로 리월드를 우리가 줘서 리월드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건데 우리가 뭐가 리월드인지 모르겠다. 그럼 리월드를 알아내자 하는 역 문제가 인버스 RL이라는 프로그램을 맺고 일반적으로 RL은 온라인으로 인터랙션을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얻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취득하는 게 굉장히 비싸요. 그랬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취득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테이션 러닝처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더 이상 데이터를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 RL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 이게 오프라인 RL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의 RL들의 서브테스트가 있고 이런 주제마다 뭐 한 주씩 제가 렉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다뤄볼 생각이고요. 왜 이렇게 알고리즘이 많냐? 우리가 그만큼의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얻는 과정이 비싼지 싼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의 슈퍼비전이 어떤 식으로 얻어질 수가 있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액션 스페이스의 차원이나 이게 디스크리트한지 컨티뉴어스한지 차원이 10개의 액션이 있는지 1000개의 액션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당연히 굉장히 많아서 각각의 그 RL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다르고 거기에 어떤 RL 알고리즘이 다른지에 따라서 다양한 RL의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젠슨 왕이 엔비디아에서 기조 연성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그때 이후로 피지컬 AI가 굉장히 지금 급부상해가지고 모두가 피지컬 AI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봇 하는 사람들이 AI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길이 이 길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네러티브 AI, 컴퓨터 비전 같은 퍼셉션 AI는 이미 너무 많이 잘 되어 있고 제네러티브 AI 요즘 뭐 동영상이나 챗GPT 이런 거 너무 잘 되고 있고 여기서 점점 다 나가면 그냥 디지털 월드뿐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인터랙션하는 이 피지컬 월드에서 얼마만큼 AI가 잘 쓸 수 있냐 그게 결국 로봇, 뭐 셀프 드라이빙 카뭐 이런 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RL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가 요즘 너무 많이 뜨고 있는데 옛날에 아이로봇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죠.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고 뭐 그림도 너무 잘 그리고 있는데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냥 휴머노이드가 걷는 움직임을 제어 만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꼭 근데 RL은 답이 아니고요. 이거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맨날 툭 하면 이렇게 미사일 쏘려고 미사일이 아니야 인공위성인가요? 하여튼 쏘아 올리고 하는데 그 발사체를 이제 역으로 추진해가지고 재활용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쏘고 날린 다음에 쏘기 위해 도와줬던 이 발사체를 다시 이렇게 백 해가지고 안전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굉장히 천재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정교한 제어 알고리즘을 써요. 여기에는 RL이나 이런 것들이 AI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적 제어와 로버스트 컨트롤 뭐 이런 형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 굉장히 유명하고 멋있는 데모들이 많은데 얘네들도 RL을 뭐 쓰려는 시도는 조금씩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가 제어하는 방식들은 다 트래젝토리 옵티마이션이고 MPC인 RL이나 AI가 쓰지 않는 형태의 러닝 메소드입니다.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트리나 이런 애들도 막 발차기도 하고 쿵푸도 하고 막 다양한 멋있는 모션들을 하고 있는데 그 모션들 다 노가다로 제어 만들어서 하는 거여서 AI가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국에는 AI로 갈 것 같아요.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병행해서 가고 있는 단계이고 어떤 게 정답일지 우리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후에 연구를 한다면 그런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러닝 메소드는 엔비디아에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하는 예시인데요. 데이터셋을 잘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런 거를 잘하는 거고요. 이게 뭐 이러한 녹화된 데이터셋이 있을 때 시뮬레이션을 만들면 그럼 되게 다양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제작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사고를 낼 순 없잖아요. 사고가 나야, 사고가 나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그걸 피하려고 할 텐데, 그것을 학습으로 하기 위해서는 실제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으로 굉장히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가상의 사고도 만들고, 차를 없애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디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금 이런 3D 렌더링 하는 거는 널프 이런 게 요즘은 되게 중요한 알고리즘이고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가상의 센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면은 그게 실제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AI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결국 GPU 회사예요. GPU를 팔아 먹어야 돈을 버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하기 위해서 GPU를 사줘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전략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GPU를 더 잘 팔기 위해 AI를 더 발전시켜야겠다가 목표가 되는 거라서 엔비디아에서 AI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시뮬레이션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조금 더 AI가 더 잘 될 거야. 미래 기술로 쓰일 거야. 라고 홍보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제 환경에서의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 이피션트하게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 모바일 알로하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것도 화제가 된 연구인데 로봇이 알아서 되게 잘 하죠. 요리도 하고 다양한 오브젝트랑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게 일반적인 제어나 그런 방법으로는 적용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선 같은 것을 짓는 것도 그렇고 이런 형태의 다양한 움직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 기존 제어로는 정말 어려운 방법이고 RL이나 AI를 써야 되는데 AI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얻지? 그래서 알로하의 방법은 이것도 그냥 단순한데 사람이 컴퓨터가 비슷한 형태의 장치를 들고 그걸로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그 데이터셋 그대로 따와가지고 로봇에다 심어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로봇이 사람을 잘 따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문이라고 보면 되고 사람이 하는 걸 어쨌든 잘 그대로 따라하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핫한 이슈가 결국엔 파운데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수많은 로봇 데이터가 있어요. 드론도 있고 모바일 로봇도 있고 모바일 로봇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있죠. 얘네가 근데 움직이는 하이 레벨의 전략은 비슷해요. 결국 장애물을 회피해서 통로를 잘 따라가자 이거든요. 그래서 이 GNM은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 로봇 4개를 다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봇 데이터셋이 있고 수많은 로봇 데이터셋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학습하면 마치 챗GPT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학습을 해가지고 하나의 네트워크로 그냥 상관없이 플랫폼에 상관없이 제어를 다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최근에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베이스가 이건 로버스트 MPC는 그냥 클래시컬한 제어이고요. 러닝 메소드는 아닌데 이런 논문들을 보면은 다 수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AI는 어떻게 하느냐? AI도 논문 보면은 이게 DDPG 논문인가요? DDPG 우리도 나중에 배울 건데 다 수식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뭐 확률론 이런 것들이 다 이용이 돼가지고 수학을 해서 결국 식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알고리즘을 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학과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수학으로 가면은 너무 어려워지는 경향이 조금은 있고, 이게 모두 다 수학을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을, 그 원리를 이해는 해야 되지만, 너무 어려운 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수업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 근데 또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수업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수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수학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결국 알고리즘 그대로 기터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돌려보고 끝인데, 그게 수업으로서는 크게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수학도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할 거고 수학 수업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다양한 컨셉들을 좀 수학을 뿐만 아니라 약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업을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플러스 우리가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실제로 굴려보고 그게 로보틱스와 컨트롤 문제에서 대입을 해보면서 이게 정말로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 소개드렸던 멋있는 영상들이 많은데 이런 영상들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따라 해보고 아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구현을 해야 또 여러분이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학원 수업이니까 너무 성적을 안 주지는 않겠지만 특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R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조금 더 계신 것 같아서 힘드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AI나 머신러닝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익숙해야 되고요. 칼큘러스, 프로버빌티 티오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좀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고 옵티마이제이션도 당연히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 수업이 없구나. 없네요. 음, 공부를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튼 머신러닝과 GMR에도 좀 조금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친숙을 뭐 하셔야죠. 뭐 여기 이 수업을 통해서 해질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뭐 파이썬을 위주로 제가 근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려드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정말 이론적인 수업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것을 파이썬으로 파이톨즈나 뭐 다른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의 과제는 과제와 프로젝트 위주로 굴러가고요. 과제를 한 3개, 4개 정도 드릴 생각인데, 결국, 네, 과제가 로봇 컨트롤이 주제이니까 다양한 러닝 기법들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직접 구현을 알아서 하시고, 어, 공통된 목표를 줄 생각이에요, 과제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의 컴페티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페티션에서 더 높은 리워드를 얻었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면 그걸 뭐 상대평가로 점수를 매겨서 할 생각이고요. 과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인데, 근데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AI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탑에 GPU가 없다. 있나요? 한 분? GPU가 없으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친구분들한테 잘 빌려보시거나 연구실 컴퓨터 학부생인가요? 아, 아, 일단 최대한 그 소스를 찾아보시고,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콜앱이나 이 정도로도 들어갈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리소스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한데, 사실 이것도, 제가 한 5년, 7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AI를 잘하는 사람들은 GPU를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GPU 30개 줘도 논문 잘 쓸 사람은, 논문 못 쓸 사람은 못 쓰고, GPU 한 개만 줘도 논문 잘 쓸 사람은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내가 컨스트레인트를 잘 알고, 이 정도의 학습 리소스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그 방법론을 잘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러닝 트레이닝 할 수 있는 환경이 각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혼자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두 명에서 세 명 정도의 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각 연구실에서 혼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연구실 단위에서 보통 많이 오셨을 거라고 믿어서, 뭐 연구실 사람들끼리 이렇게 팀을 잘 짜서, 뭔가 또 각자의 연구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강점들을 좀 잘 살려보면서 아래를 적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드텀 중간고사 기간과 파이널 기말고사 기간에 프레젠테이션으로 통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걸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 그 외에 페이퍼 리뷰를 다 시킬 겁니다. 제가 하는 수업 내용들이 아무리 최신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3, 4년은 된 논문들이에요. 3, 4년 된 것도 굉장히 최신이긴 하지만 수업에 꽤나 최신 내용들이 반영돼 있지만 그래도 또 이게 AI 시대가 되게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6개월 전, 1년 전에 나온 논문들은 또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포커스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 각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소타 리서치 페이퍼를 제가 어느 정도는 리스트업을 해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그것을 잘 요약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인트로덕션이고 이거 수정이 안 됐는데 두 번째 이미테이션 러닝을 할 거고요. 세 번째 MDP 베이직스 앤 시뮬레이션, 네 번째 RL 베이직까지는 제가 다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약간 기초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학부 정도에서 강화학습 수업을 들으면은 뭐 이 정도까지 들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쭉 이런 쪽으로 갈 거고 이후에는 점점 딥 RL로 가서 옵티멀 컨트롤에서도 좀 배울 거고 뭐 여러 가지 RL의 하부 필드의 그 주제들을 다룰 건데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부터는 시작해서 그 여러분들이 페이퍼 리뷰를 하나씩 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퍼 리뷰는 개인 과제인데 제가 렉처를 하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소타 페이퍼 리뷰를 하는 식으로 발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페이퍼 리뷰만 할 생각이고요. 이때는 한 8명, 7명 정도가 페이퍼 리뷰만 쭉 발표하는 식으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각자의 파이널 프로젝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수업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이 유시 버클리의 셀게이 리반이고요. 이분도 저도 기계공학과 출신인데 이분도 기계공학과 출신으로서 AI 들어와가지고 약간 로봇 컨트롤의 지평을 여신 저도 이분을 보면서 이분의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는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러한 렉처드 노트를 기반으로 제가 자료를 최대한 만들어서 참조하려고 했고 사실 저보다 더 렉처를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거면은 이거를 듣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아무래도 영어니까 저는 한글로 이것을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드라이브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데 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그 RL 베이직까지는 제가 다 기초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타 페이퍼 리뷰를 할 건 없어서 할 건 없고 이후 5주차에서부터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부터 프레젠터 1, 프레젠터 2의 각자 이름을 선착순으로 여기를 적어내시면은 페이퍼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명, 6번에 2명, 7번에 2명, 여기까지 2명이고 여기까지의 2명이 안 찬 사람들은 다 어드밴스 토픽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모두 다 페이퍼 리뷰를 한 번씩은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그 렉처 노트 제가 공지에 올려놨으니까요. 이 링크 렉처 노트 타면은 이 링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선점을 어떤 주제냐? 아니면 언제 할 거냐를 빨리 선점을 하면은 되겠죠. 여기에서 할 거면. 아니면은 다 어드밴스 토픽에서 페이퍼 리뷰를 하셔야 되니까. 페이퍼 리뷰는 15분 발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15분 발표를 준비를 해주실 때, 이 각자의 주제마다 제가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고, 페이퍼도 제가 나중에 추천 페이퍼 리스트를 올릴 건데, 그 페이퍼 리스트에 있는 페이퍼나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는 페이퍼를 본인이 가져와서 리뷰를 해도 돼요. 근데 하면서 이런 퀘스천들이 있을 때, 그 퀘스천을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주차에는 사실 추석이에요. 벡터 크리틱 메소드 수업을 할 때는 추석이라서 저는 제 수업을 어차피 다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아니라 이때 하시는 페이퍼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15분짜리 발표를 녹화해서 저한테 파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같이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때만 녹화를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와서 발표를 하시는데 그것도 녹화는 자동적으로 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고 제가 최대 3명까지 팀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 팀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팀을 잘 협업해서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풀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저는 같이 할 팀원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팀 어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셔도 되고. 근데 혼자 하시는 거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 가이드라인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좋아했었던 논문들이나 교수님들 이 교수님들의 연구실들의 구글 스콜라 가면 쭉 나오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이니까 그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분들의 논문들을 참조를 잘 해주면은 뭐 당연히 저의 호감을 더 살 수 있는 방향이 되겠죠. 페이퍼 리뷰 때도 그렇고 뭐 프로젝트 일 때도 그렇고 그러고 뭐 최종적으로는 리포트 마지막에 파이널까지는 8페이지 페이퍼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게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레터라는 저희 로보틱스에서 유명한 페이퍼 포맷이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썼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프로젝트 잘해가지고 페이퍼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레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아이로스나 이런 학회 컨퍼런스 정도 수준 정도의 수준의 페이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발표는 중간 기말 다 합쳐서 둘 다 각각 15분씩 그리고 이걸 잘 읽어보시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미리미리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게 프로젝트니까 프로젝트를 미리미리 계획을 해보면서 어떻게 이 수업을 할지에 대해서 익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한 것 같고요. 보다 AI와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각자 팀들이 있을 고 각자의 팀들이 프로젝트를 했을 때 AI에 익숙하신 분들과 안 익숙하신 분들, GPU가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능 차이? 성과 차이가 조금 날 텐데, 그래서 어떻게 잘 반영해서 할 수 있을지는, 그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대학원생 수업인 만큼 제가 막 C를 뿌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네, 제 스탠다드가 조금 높은 편이라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좀 무섭다 싶으시면 드랍하시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네, AI 수업이 그렇게 사실 인하대들 그렇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AI를 제대로 하는 수업이 많지가 않아서 그 일환으로 저는 이것을 좀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잘 일조를 하셔서 페이퍼 리뷰나 이런 것들까지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려드릴 건데 저희 연구실 유튜브니까 네, 이것도 꼭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렉처
그것도 여기 올라갈 생각이고. 질문 더, 네. 아, 네, 그거 잘 변경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그냥 저랑 소통하는 것은 메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 아이클래스 시스템은 안 익숙해서 그거에 막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것도 좀 어렵고 그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냥 편하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거기에서 다 맞춰서 조율해 나가면 될 것 같고 저도 대학원 생 수업이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저도 엄청 이걸 맞춰가서 만들어가는 수업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피드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질문 있나요? Did you understand well what I'm talking? Yes, I am not fully, probably like 15%. And I'm about to ask about paper review and about the presentation that we're going to get. This is my first time and first semester. I don't have that much knowledge about paper writings and everything. Mm-hmm. So I want to ask about it, like how might, like in a level are you going to check this, for example, advanced level or like So you are first semester in master degree? Or okay. Mm, mm, honestly, I don't know either. But like, what I'm expecting is you can just write a paper as a version of like submitting as a conference paper or the regular letter paper. But uh, but you can just think it as a simply as a kind of report. Yep. It doesn't have to be. It doesn't have to be perfect. Yep. But this work is not for like specific grades. specific grade. For example, like Yeah. There is no kind of limitation for grading. Yeah. 저도 뭐 수업을 하다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조율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수업을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 될지나 어느 정도까지 피드백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절을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너무 쉽게 가면 또 AI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아쉬워하실 거고 너무 어렵게 가면 또 못 따라오실 거고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중간 지점을 어차피 못 찾을 거 저는 어렵게 가고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프로젝트에서 너무 쉽다고 제가 뭐라 하진 않을 테니까. 프로젝트를 너무 간단하게 했다고 뭐라 하진 않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려요.